네, 안녕하세요. 저는 SM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종우 팀장입니다. 저는 한 7살 아이들부터 지금 6학년 아이들까지 조금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조금 어린 아이들 위주로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기선제압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그 초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가면 좋을지 한번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이 이제 압이 원래 이 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선제압의 프로그램의 이제 취지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선제압의 앞에서는 더 앞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이랑 중등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 초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 수를 쪼개고 합치고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등에서는 요 계산식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요 전 과정과 다음 과정 사이에 어떠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다른 모양으로 바꿨을 때, 그럼 만약에 하나의 식을 두 개로 바꿨을 때, 다른 하나가 이거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는 식의 모양을 바꾸는 이런 계산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초등은 이제 하나로 정리하면 이제 연산 베이스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키워주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도 저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 있는데 요런 요약해서 좀 보시면 이제 좀 자세히 하는 이제 보이쌤이 하실 이제 S단계와 조금 이제 쉽게 좀 줄여든 M단계가 있는데, M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초등 위주의 이제 과정인데, 그러면 M단계에서 다루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기본 도형이라든가 약분 통분이라든가 분수라든가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학원이나 인터넷 같은 데서 중요하다고 하는 단원들로 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초등 과정에서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보면 핵심 단원을 보면 보통 배수와 약수나 뭐 최대공원수, 최소공배수, 그다음에 약분과 통분, 그다음에 이제 계산,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비율이나 비례식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쭉 선행을 달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고비가 이제 분수거든요. 그래서 분수의 그 논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아이가 있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물론 2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한다면 뭐가 큰지 헷갈리는 아이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빵 하나를 둘이 나눠 먹을 때랑 셋이 나눠 먹을 때 똑같이 나눠 먹으면 누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간단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세 애들을 해보면 곱셈 같은 거 해보면 9구단의 2학년 2학기 이제 곱셈9구에 7 곱하기 8은 7 곱하기 7보다 몇이 큰 수입니까? 이런 거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7이 8개 있는 수와 7이 7개 있는 수는 7이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 연습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7 곱하기 8에서 7 곱하기 7을 뺍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빼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거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소수의 곱셈 담원을 했었는데 오늘도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애들이 이제 소수의 곱셈 하니까 또 곱해야 돼, 소수 진짜 싫은데 막 이렇게 반응들이 이래요. 근데 소수의 곱셈 자체는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과 똑같지만 소수점을 찍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곱셈의 그 어려운 최상위 수학이나 이런 주 문제들을 살펴보면 거의 계산을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소수점 자릿수를 찾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미 주어진 수와 이 문제에서 풀어내는 수의 차이를 보고 답을 구하라는 거지, 직접적으로 계산하라는 문제들은 뭐 활용 문제들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0.7 곱하기 2랑 0.8 곱하기 2가 있으면 똑같은 2에 곱해지는 수가 더 클수록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의 개념이나 이런 걸 응용해서 이제 쉽게 풀어야지, 초등학생 아이들은 대부분 일단 계산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계산하기 전에 자꾸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설계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도 뭐 사각형이나 뭐 평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서 결국은 초등학교는 이 개념과 연산 그리고 어떻게 식을 세우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한 학기당 몇 권 끝내야 되지? 이거 2권밖에 안 풀었는데 괜찮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더 집착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한 권 풀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는 아이가 있고, 물론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겠지만 한두 권 만에 완성되는 아이가 있고, 여러 번 더 풀어봐야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차를 제외하고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요 세 가지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이런 고집이 있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좀 이런 고집이 있는데 알려줘도 일단 한 귀로 흘려 듣는 게 딱 눈에도 보여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라고 했을 때 아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배움에 있어서 일단은 오픈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항상 일단 배워. 이것도 알고 난 다음에 네 거에 이거를 어떻게 좋은 점을 적용해서 더 쉽게 풀 수 있는 걸 찾아봐. 어쨌든 수학은 풀다 보면 힘들어지고 어쨌든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지겹고 어려운 과목은 맞습니다. 당연히 또 계산해야 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계산하고 더 쉽게 푸는 연습을 해야 좀 덜 힘들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 그 분수 단원에서 나누어 줬다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3분의 1을 구해서 빼고 뭐 가져갔으니까 이것도 빼서 이렇게 빼서 구하라고 보통 풀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3개 중에 하나를 줬으면 2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3분의 2고 그 다음에 4분의 3을 가져갔으면 남은 건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을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뺄게요 이런 애들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방정식의 활용 같은 거 가도 뭐 20%의 학생이 뭐 어디를 갔다 그럼 남아있는 건 8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꼭 굳이 전체에서 그 20%를 빼서 이런 애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애들이 이제 집착하는 게 이제 뭐 백화점에서 뭐 20% 할인을 했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 하면 그 20%의 가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의 가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이런 쉽게 푸는 방법을 연습하면 아이들이 뭐 비록 단위 때문에 틀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쓰는 수학으로 이제 시험에 실패하는 건데요. 특히나 대치동은 이제 사고력 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해서 푸는 거 혹은 그림 그려서 푸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의 이제 격차에 따라서 조금씩 그걸 머리로만 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한계는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고등 때 제대로 찾아오고 조금 이른 아이들은 이제 중등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나 뭐 연립 방정식 이런 거 어쨌든 활용 문제를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뭐 거리라던가 뭐 금액이라던가 이거는 느낌이 오늘 이거일 것 같은데 넣으면 맞는 경우도 되게 많고 혹은 잘 안 되더라도 넣다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물이 흐르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갈 때 뭐 속력 이런 거는 그거는 두 가지를 넣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머릿속에서 되는 애들은 뭐 그것도 어떻게 머리로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것도 숫자를 바꾸고 이것도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 딱 알맞은 숫자를 한 번에 찾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리로만 하다 보면 요 쓰는 수학이 좀 빨리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쓸 때에도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제발 일단 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부모님들 계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쓰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요 쓰는 것들이 어떻게 좀 가지런히 혹은 이렇게 순서대로 흐름 있게 쓰는 연습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흐름 있게 쓰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뭐 공책을 분할한다던가 이 공간을 분할하는 이런 연습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주된 목표는 사실 자기가 쓴 식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거거든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 글씨를 썼는지 나중에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방특 때 제가 했던 건데 사실 이제 분배 법칙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공통으로 곱해지는 수를 뽑아내고 나머지 수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해서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를 빼먹어서 틀렸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웠더라도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곱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다음 초등 거 이제 보기를 보시면 사실 부분 분수는 이제 고등 건데 분자가 1인 경우는 중등이나 초등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분수를 두 분수의 차로 바꿔서 하면 차와 합이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워져서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걸 이제 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최종 배수를 구해서 통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결국은 답은 구하지만 요 피로감이 상당하겠죠. 한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제 이제 수업하는데 이제 3학년인데 고등학교 걸 하는 건데 사실은 요런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 쓰게 하는데 지금 이제 좀 몇 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이제 자기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연습장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걸 자꾸 이제 정리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보시면 막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정신이 없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모르겠으니까 답을 꼭 동그라미 해서 이제 동그라미 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이렇게 공간을 찾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가운데 놓고 식이 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쓰는 식이 꼭 암산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꾸 식을 보면서 풀어야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풀다 보면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글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이 식을 설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외움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요 식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순서를 외우는 거죠. 우리가 뭐 라면 끓일 때도 뒤에 뭐 순서 써 있잖아요. 사실 뭐 그 순서 1, 2번 바꾼다고 물 먼저 붓고 뭐 스프 먼저 붓는다고 해서 라면이 맛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건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끓여야 먹는 거잖아요. 먹는다가 1번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큰 흐름을 좀 생각하게 자꾸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이 되면 이렇게 한 군데의 넓이가 아니라 뭐 두 군데의 넓이, 합이나 차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은 요 하나하나를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초등 과정만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요 그림에서 요 빨간색 그림에서 요 파란색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노란색 그림에도 요 파란색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의 차를 가지고 요 두 개의 차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한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유도 이렇게 좀 생각을 확장하기 위해서임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보자마자 이제 계산을 했죠. 사실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2가 있으니까 곱해지는 수가 커지는 쪽이 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곱셈이나 나눗셈에 뭐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푸는 것.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한다는 걸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고등 과정 가면 이제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이어져 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그냥 자연수에서 소수로 바뀌고 분수로 바뀔 때마다 아이들이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관에 이제 꽂혀서 아이들이 이제 뭐 빨리 대답하면 뭐 좋은 그런 걸 하는 학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관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무기가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직관으로 이제 무기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20년 경력의 뭐 요리사가 하는 요리랑 처음으로 하는 요리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뭐 이상함을 느끼더라도 경력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상했는데 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관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라도 이런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야 이 직관에 좀 신뢰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기분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경험이 쌓이지 않은 직관은 굉장한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왜 그런지,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꼭 근거에 접근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살 애들이 이제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직각인데, 직각을 보통 아이들이 너무 못 찾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해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기역자나 니은자 생각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직각이라고 계속 이제 우기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 어떻게 체크하는지, 이게 내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그거를 방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활용들을 식을 세우다가 여기가 이제 는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세웠는데, 초등학교 방법으로 갑자기 이제 식 2항에서 푸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씩 또 때려 맞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들은 막히면 일단 때려 맞춥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조금 나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해보지 않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왜 안 해봐?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도도 안 해보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본적인 덧셈 문제도 저 x가 3인 거 모르는 아이들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했어 하면은 요거 빼기 요거 했어요, 이렇게 구하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봐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방법으로 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풀겠죠. 근데 똑같은 문제가 정서 요소를 바뀌면 어떻게 풀지? 라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똑같잖아요.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 이것도 똑같이 이거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초등 이제 사고력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애들은 저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찾아내는 훈련이 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고등과정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식이 복잡해질수록 여기다가 도대체 뭘 넣어야 10이 되는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풀이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식을 써서 푸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음매학원에 이제 입학 테스트인데, 보통 이제 세라고 하면은 여기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이제 세야 되잖아요.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가로선과 이렇게 세로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세면 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세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자꾸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 거랑 중등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초등 5, 6학년 거에 중학교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어차피 중학교 가서 할 건데 초등 거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어차피 할 거니까 5학년 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게 낫다 하시는 부모님이 있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첫 번째 할 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이제 나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보면서 좀 더 강화시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너 똑같은 거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렵게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게 중학교에 이렇게 조금 더 강화돼서 나오는 버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계속 잘 학습해 나가면 중학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 내에서 연산도 잘 연습을 해놔야 되지만,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어떻게 식을 세울지 좀 계획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 놓으면 중학교도 어차피 이어지는 똑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선행이다 보니까 특히, 그 다음에 조금 한번 할 수 있어도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땐 쉬웠는데 집에 가면 잘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수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 한 번에 이제 뭔가를 딱 마스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런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판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PPT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그날 시험 지난 숙제 같은 거 이렇게 링크 누르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 수업 같은 경우도 그날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코멘트 같은 경우도 특정 뭔가 있으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치동에서 생각보다 한 5명 중에 1명 꼴로 뭔가 정규반이든 뭔가를 할 때 저 이거 예전에 했어요 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중학교 거 이런 거 할 때 저 이거 원래 2학년 때 했던 건데 너 근데 5학년인데 왜 이것도 해? 하다가 말았어요 하는 쉬었음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쉬었거나, 연산도 마찬가지로 연산이 좀 불안해가지고 어머님한테 여쭤보면은 연산 예전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약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3가지 포인트 조금 집중해서 요 3가지를 좀 초등 과정 내에 좀 잘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SM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 학원과 함께 이렇게 노력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